투자 전략 나우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약 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191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많이 부진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일단 앞두고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죠. 여기서 이토마토 투자클럽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실적주에 관점을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정훈 전문가입니다.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할 기회가 왔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 줄 요약을 했습니다. 정희만 전문가는 글로벌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 독일과 미국 쪽에서 이벤트가 나오고 있죠. 관망할 것을 보고 있고 1900선을 지지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일단 열어놓고 있습니다. 강재현 전문가는요, 현재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박한센 전문가, 프로그램 매도세가 출현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날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산 전문가는요, 지금 글로벌 이슈가 크게 관심거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1900포인트 그리고 장기적으로 1945포인트까지 박스권을 열어둘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우 전문가도 만나볼 텐데요. 관망세와 매수세의 충돌이라고 한 줄로 투자 전략을 요약했습니다. 자, 마지막 전문가죠. 이지우 전문가, 지금 관망세와 매수세의 충돌, 이렇게 한 줄 요약으로 투자 전략을 세웠는데요. 먼저 전화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지우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관망하고 있는 세력과 매수하고 있는 세력 간에 좀 눈치 보기 작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후반부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우리 내부적으로는 옵션 만기도 있고, 금통 결정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 현재 ESM 위헌 여부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좀 나쁘게 나올 경우에 시장 한 차례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관망하는 세력이 있고, 대신에 이게 긍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같이 또 한 차례 갭 상승을 동반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펼치고자 하는 위험 자산 선호 세력과 그리고 관망하는 세력과의 충돌하고 있는 힘겨루기 구간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해외 시장에 조정이 들어와가지고 실제 우리 시장도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정폭 자체는 그게 크지 않고요. 주말에 나왔던 하락의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타이밍을 차익 실현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 장의 중요 포인트는 1918포인트, 지금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이 이상으로 마감한다 그러면은 이 장은 약하지 않은, 오히려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탈하게 된다면 1900포인트 전후까지 한번 후퇴하고 나서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 선까지 지금 지지선을 얘기를 해 주셨네요. 지금 매도하고 있는 세력이 기관이 굉장히 셉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기관들은 이제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 강력한 이제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에 대해서 저평가라든가 기업의 이익 측면, 이 부분보다도 단기적인 이벤트나 이슈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경향이 좀 큽니다. 그 부분보다는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 쪽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동향, 선물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물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실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시고 있고, 저조차도 실제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죠.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지금은
역시 이제 글로벌 자금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먼저 뭐 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 위험 자산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느냐.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면은 결국 위험 자산 선호 현상에 뭐 어떤 뭐 힘이 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의 동향도 같이 연동해서 체크하면서 접근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초 중반 정도까지 뭐 해외 변동 요인에 따라서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주가는 주 후반부에는 반격 구도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어제 오늘 혹은 뭐 내일 정도까지 주 중반 정도까지는 경기 방어성 종목들이 종목별로 낙폭이 과했던 종목으로 반발 시도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상승세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대형주에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상승 반전할 여력이 있는 중소형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업종과 종목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골라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주 초중반 정도까지는 가격 메리트를 보유한 개별 중소형 종목군들로 접근이 맞고요. 그다음에 뭐 주 중반 이후부터는 대형주도 다시 저는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최근 들어서 뭐 지난주 금요일 강했던 뭐 중국 관련 뭐 기계 관련 종목이라든가 삼성전자 흐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타 이제 뭐 IT 종목들, 네, 그리고 뭐 소재 쪽이라든가 건설 쪽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시기적으로는 오늘보다는 내일, 지금보다는 오늘 오후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는 실질적으로 뭐 그동안에 게임, 엔터, 바이오들이 강하게 이제 올라왔는데 강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서 조정을 충분히 줬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권역에 두시면서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우 전문가가 주 초반과 주 중후반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관련된 투자 전략을 이렇게 짜주셨습니다. 일단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매매를 주목하면서 순환매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관망세와 매수세 충돌 일단은 내일부터 있을 독일의 헌재 재판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있죠. 13일에는 또 미국의 FOMC 공개 시장 연방위원회에서 또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이 점들 일단 지켜보고 가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희만 전문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희만입니다. 네. 자, 한 줄 요약을 먼저 볼게요. 글로벌 이슈를 앞둔 관망세, 일단 이 관점은 똑같고, 1900선에 대해서 일단 지지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군요. 네, 일단 시장의 어떤 관심은 일단 9월 12일 그리고 13일 날 어떤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ESM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예측치로는 어느 정도 조건부 합헌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만에 하나 위헌 판결이 나온다라면 시장에 충격을 줄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시장 참가자들은 이걸 보고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13일 날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QE3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ISM 제조업 지수도 부진했었고 그리고 금요일날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보고서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의 예상으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전면적인 QE3 단행보다는 지준율 인하라든지 시장에 신뢰를 줄 만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해외 이슈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12일 날 위헌 판결 나올 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내에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예정이 돼 있죠. 결국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1,400개 이상 매도를 하면서 결국 프로그램 1,000억 정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 부분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다소 관망 자세가 우세하지만 이번 주말로 기해서는 오히려 좀 저점을 다지고 좀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연출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는 중소형주의 어떤 접근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대형주 쪽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많이 긴장이 되고 있는데, 자, 외국인들이 좀 대규모로 청산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죠? 현재 일정 부분 롤오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물 9월물하고 12월물의 스프레드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베이시스에 따라 장중에 청산 부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 매물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지 좀 관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은 분명히 이번 만기를 기해서 청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일정 부분 시장에 부담을 줄 요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발 매매 충격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장의 부담 정도는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계시군요. 자, 간단하게 업종과 종목별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번 좀 골라주시죠. 일단 중소형주 접근보다는요, 이제 향후에 대형주 쪽에 접근이 유리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 시 어느 정도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접근하신다라면 향후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투자전략나우에서 이재우 전문가와 정희만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글로벌 이슈를 앞두고 관망하는 자세가 팽배합니다. 1900선까지 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투자전략나우였습니다.